네, 월요일 오후장 성공투자 오후 증시의 정윤성입니다. 오늘 시장 탄력 오후장 들어서도 1% 내외권에서 그 힘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고점 대비로는 조금 탄력이 둔화되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2220선 잘 지켜내고 코스닥도 800선 지켜내면서 0.9% 상승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모처럼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수가 유입되고 또 미중 갈등 우려 속에서도 이렇게 시장이 오르고 환율도 안정되고 이런 탄탄한 수급으로 역시 돌아온 형님 삼성전자가 끌어주면서 지수를 또 견인해주고 있는데요. 월요일에 분위기 산뜻합니다. 주주의 세계로 한 주간의 일정과 또 핵심 포인트 짚어보면서 이야기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유한탄증권 부천지점의 박현상 차장과 함께할게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 저는 사실 좀 힘이 없지 않을까 걱정을 했었거든요. 근데 웬걸 외국인과 기관이 이렇게 사면서 1%까지 상승폭을 키우고 있어요. 자, 오늘의 시장의 포인트. 이렇게 외국인과 기관 그리고 삼성전자가 끌어주는 이 장은 결국 인텔 효과인가요? 일단 무수한 유동성상에서 인텔이 좀 모멘텀을 폭발을 시켜준 거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도 아침에 출근할 때 아니죠, 토요일 날 아침에 이제 미국장을 보고서 성장성 있는 주식들이 하나둘씩 꺾이기 시작을 하면서 실적 발표 시즌이기 때문에 조금은 쉬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다가 네. 9시 반에 생각을 딱 바꿨죠. 네. 역시 유동성이다. 해볼만 하겠다. 그러면 오늘 일단 시장 이렇게 오를 줄 아셨어요? 모르셨죠? 오늘은 솔직히 20포인트대까지는 생각 못했고요. 그래도 주도주 및 그 개별주 장세라는 건 여전히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동반 순매수에 유입되는 이 배경은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일단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매수를 할 때 어떤 하나의 모멘텀이 생기게 되면 매수를 하게 되는데 아마도 오늘 같은 경우는 코리아 시장을 본 것보다는요. IT 쪽을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텔에 대한 그렇죠. 이런 수혜 기대감이 삼성전자 그 외에 IT 이제 낙수 효과가 기대되는 쪽을 봤다. 왜냐하면은 한국 시장이 그러니까 IT 쪽이 아닌 한국 시장을 바라보려면은 하이닉스가 올라야 되거든요. 맞아요. 근데 삼성전자만 들어오면서 비메모리라든지 후공정 업체들이 오르는 거 봤을 때는 네. IT 섹터, 인텔에 대한 부분을 어느 생각하고 순매수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확실히 인텔이 불어넣어준 그 촉매 역할이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그리고 시장 전체적으로도 일단 다 들어오기보다는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한 그리고 IT 일부 중소형주를 중심으로 한 수급이 유입이 되고 근데 오늘 대부분의 종목들 그러니까 상승 종목 수가 그래도 더 많단 말이에요. 체감적으로도. 이거는 이 흐름으로 인해서 투심이 개선된 그런 효과로 봐야 되나요? 다른 쪽은? 투심이 완전하게 개선이 될 거면은 코로나 관련 뭐 진단 키트라든지 그런 쪽이 오르지 않았어야 되거든요. 네. 왜냐하면 한쪽으로 쏠리게 되면 실적 관련 쏠리게 되는데 그것도 주말 소에 나온 뉴스가 봤을 때는 일본은 700명이 넘었어요. 확진자가. 그러니까 확진자 수가 워낙 많이 늘어나고 있고 중간에 나온 뉴스를 보시면은 코로나 백신이 원래 트럼프가 올해 뭐 8월이든 9월이든 빠를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네. 그게 바로 이제 내년으로 넘어간다라는 내용이 보도가 되면서 일단 어느 정도는 언택트와 컨택트의 그 중간 단계에서 시장은 방향성을 좀 고민하는 중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번 주 일단 인텔에 대한 효과로 인해서 시장이 어느 정도 훈풍을 받으면서 상승세를 보이고 있기는 한데 지금 또 고점 대비로는 살짝 또 주춤하거든요. 이번 주 일정들이 또 많습니다. 하나하나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가장 큰 이슈를 보면 FOMC 회의가 있고요. 또 미국의 성장주들이죠. 애플, 뭐 페이스북, 퀄컴, 그리고 아마존, 알파벳까지 실적이 나오고 그리고 우리는 전기차 쪽에서 삼성, SK, LG화학의 실적이 있고 이런 부분들을 다 감안을 했을 때 삼성전자 확정 실적도 있고요. 가장 크게 지켜보시는 일정은 뭘까요? FOMC로 봐야죠. FOMC. 일단 내용을 좀 말씀 좀 드릴게요. 일단 FOMC가 한 다음에 31일자 일정 보시면은 GDP 성장률이 발표를 맞아요. 하거든요. 그러면은 아마도 GDP 성장률, GDP 같은 경우는 좋지 않게 나올 겁니다. 2분기는 많이 불어져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알고 있는 연준 입장에서는 아마도 일단 금리 같은 경우는 더 내리기는 명분이 없어요. 그래서 아마도 금리는 동결을 예상을 하고요.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추가 대응을 해야 되는데 네. 원래 지난주에 예정이 되어 있었던 2차 부양책에 대한 부분이 8월 초로 연기가 됐거든요. 그러면 8월 초로 연기된 것과 FOMC가 중간에 껴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 연준 위원 같은 경우는 어찌됐든 지난번 FOMC 때 어찌됐든 여러 가지 미세 정책, 예를 들어서 회사채 매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장이 빠진과 동시에 바로 회사채 매입을 풀어줬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네, 맞아요. 그러면은 시장이 빠지는 거를 용인치 않다는 얘기는 맞아요.
그러면은 금요일 날 GDP가 발표하고 그 다음 주에 의회에 대한 부분이 예정이 되어 있으면은 부양 패키지. 그렇죠. 그럼 FOMC 같은 경우는 어떤 생각을 할까라고 봤을 때는 정부가 통화 완화 정책보다는요 적극적인 재정 지출을 해줄 수 있게 어쩌면 그 판을 깔아주는 역할을 한다 생각을 합니다. 그럼 그 정도만 해줘도 시장에 긍정적인가요? 아니면 이게 뭔가 적극적인 무언가가 아니어서 시장에 미친 영향 좀 제한적일까요? 저는 긍정적인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 있고요. 왜냐하면은 연준이 시장 하락을 용인하지 않겠다라는 시그널이 다른 거 다 필요 없이 제일 중요해요. 그러면은 이번 주 방향에 대해서는 윗방향으로 보시는 거예요? 그래도 지금 그러니까 지금부터 29, 30일에 해당하는 시기일 텐데 목고 같은 경우는 지금보다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네. 약간 긍정이긴 일단 일정상으로 긍정이긴 하더라도 지금 실적 발표 시즌이 있는 중이기 때문에 뭐 애플이든 뭐 기타 여러 가지 종목들이 발표를 할 텐데 그 종목들이 기존의 실적 발표 그러니까 실적이 좋아질 거기 때문에 미리 올랐거든요. 네. 그러면 경험적으로 어느 정도는 횡보세 나와요. 어. 그렇기 때문에 일정 및 시장에 대한 뭔가의 그런 내용으로 봤을 때는 상방이 유효하나 실적 발표 시즌인 것만큼 결론적으로는 중립 의견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FOMC는 중립 이상이기는 하나 지금 얘기해 주셨다시피 애플도 그렇고 아마존도 그렇고 페이스북 뭐 알파벳 여기서 더 나아가서 이제 뭐 퀄컴 근데 이제 이런 나스닥을 대표하는 좀 성장주들에 대한 실적이 그간은 사실 이런 종목들이 굉장히 강했잖아요. 마가를 필두로 한 이런 종목들. 근데 결국 올려 세운 데 따른 실적 발표에서는 좀 확인을 하고자 하는 심리가 결국엔 시장이 중립 정도의 흐름으로 잡고 있을 것이다라고 하면 이번 주는 오르는 시장의 힘보다는 계속 갇혀 있는 흐름을 전망을 해야 되는 거네요. 갇혀 있더라도 과하게 빠지면 매수는 해야 되는 게 맞죠. 오, 왜 그러면 계속 예, 종목 매매네요, 결국엔. 종목 매매. 아, 근데 이제 그래서 저희가 일정들을 체크를 해봤을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그 체크 포인트가 이번 주에 사실 지금 시장이 오르지만 미중 갈등 우려가 있죠. 그리고 의회에서 추가 부양책은 이제 계속 지켜보고 있는 상황에서 다음 주까지 지켜봐야 된다는 부분, 실적도 그렇고 한일 간의 갈등 우려, 삼성전자의 컨퍼런스 콜까지 봤을 때는 역시 이것도 다 중립 정도의 이슈예요. 일단 한일 갈등과 삼성전자 컨퍼런스 콜은 거의 궤를 같이 보는 게 맞아요. IT의 후보인가요? 예. 그러니까 이번 주는 IT 매매하시는 게 맞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요. 오늘 소부장 관련주들 미리 움직이고 있는 네. 중이고 그리고 삼성전자 컨퍼런스 콜이 아마도 비메모리 반도체 쪽에 대한 이슈가 나오긴 할 겁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오늘 뭐 테스나라든 여러 종목들이 미리 치고 있는 부분은 물론 인텔에 대한 효과가 있긴 있지만은 테스나가 15% 오르는데 만약에 인텔 효과로 15% 오른 적은 없었거든요. 근데 기타 비메모리 관련주들, 특히 후공정 관련주들은 시장에 봤을 때 원래 실적이 좋았었던 거예요. 네. 예. 그래서 일단은 IT 쪽으로 이번 주는 빠질 때 매매를 하신다면은 결론적으로 부담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삼성 SDI와 LG화학 전기차 쪽과 빅히트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상장 심사 이제 기한이 30일이 마지막 날이더라고요. 그럼 그 전에 또 발표가 있을 거잖아요. 이런 개별적인 이슈들은 글쎄 전기차라든지 빅히트 관련한 종목들이 이번 주 좀 움직일 수 있나요? 일단 최근에 전기차가 움직였을 때를 기억을 해보면 첫 번째 삼성과 현대가 만났을 때 전기차 시대를 열었고요. 두 번째는 2차 회동 그리고 테슬라가 크게 올랐을 때 올랐습니다. 그러면 LG화학이랑 삼성 SDI 같은 종목들의 실적 발표에 대한 모멘텀을 움직이는 것보다는 그것보다 좀 더 함의를 가질 수 있는 테슬라에 대한 부분이 좀 더 클 것 같고 네. 물론 지표상 그 데이터로 봤을 때는 테슬라만 거의 80% 늘었다고 하더라고요. 전기차 판매량이. 네. 그러면은 좋긴 좋은데 지금 미국 시장 내에서 지난주 목요일부터 나타날 수 있는 성장주에 대한 밸류에이션에 대한 의심 이거가 이번 주에도 계속된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아. 그러면은 테슬라가 경험적으로 약간은 이게 차트 매매를 하면 안 되겠지만 크게 올랐다가 한번 부러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경험적으로 부러졌을 때는 시장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횡보 구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물론 저도 2차 전지 굉장히 좋아하고 지난주엔 2차 전지 해보자 하고 말씀을 드리긴 네. 했지만은 지금 이번 주 같을 경우는 아마도 테슬라가 좀 어느 정도는 시장에서 혹은 성장주 단에 있는 종목들이 시장에서 그럴 만한 밸류를 받을 느낌이 올 때 그때 매수에 늦진 않다고 봐요.
아, 그래서 이번 주는 좀 이차전지가 테슬라와 쉴 때 그 흐름을 같이 하면서 쉬어갈 가능성이 높고 약간 횡보할 수는 있습니다. 결국 이번 주는 시장의 전체적인 방향은 중립에 대한 의견과 그리고 IT에 대한 일정이 많기 때문에 IT 쪽을 주목하자라고 이야기를 주셨으니까 종목으로 좀 더 압축을 해볼게요. 오늘 인텔에 대한 이슈도 있었고 국산화에 대한 일본과의 갈등 속에서도의 의견이 있고 삼성전자의 컨퍼런스 콜이 이번 주에 있기도 하고 또 애플이라든지 뭐 퀄컴에서의 실적 발표가 또 있으니까 IT 쪽에서도 주목하는 또 미국에서의 실적이 있으니까 이 부분들을 다 맞물렸을 때 그럼 핵심 포인트를 어디를 주목하고 계세요? 일단 중첩되는 쪽이 비메모리 쪽이거든요. 네. 그래서 비메모리 쪽 중에서 이제 오르기 시작한 거 그리고 오르지 않은 비메모리 쪽을 지금 공략을 한다면은 이번 주는 매매만 할 것 같아요. 근데 인텔에 대한 이슈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어느 정도의 수혜를 가져가는 건가요? 사실 7나노 공정의 전환이 지연되는 이슈인 거잖아요. 인텔 쪽에서. 그러면 온전히 가져갈 수 있는 수혜가 어느 정도의 그러니까 어떤 내용인 거예요? 결론적으로 삼성 및 국내 장비 업체의 수혜가 있을 거라는 보도가 오늘 아침에 나왔어요. 네네. 그러면은 시장에서 원래 비메모리 쪽이라든지 IT 장비주들, 후공정 장비주들 같은 경우는 펄을 환산했을 때 굉장히 싼 주식들이거든요. 네. 대부분 5배에서 10배 안쪽에 싼 주식들인데 그런 주식이 좀 더 밸류에이션 프리미엄을 받으려면은 이런 것과 같은 이슈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원래 싼 주식이 원위치를 찾아가는 과정 중이다라고 보는 게 저는 합리적일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비메모리 쪽도 다시 위치를 찾아가지 않을까 이렇게 근데 말씀드리고 이 있습니다. 수혜가 진짜 지금 당장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당장 숫자로 꽂히기는 시간이 걸릴 수 있죠. 그러니까요. 시간이 걸릴 수 있어도 경험적으로 원래 쌌었거든요. 주식이 쌌다라는 거는 언제든지 한번 올려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네. 저는 지금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국산화에 대한 이슈도 있고 오늘 동질세미캠이 또 신고가를 그렇죠. 경신을 하기도 하고요. 삼성전자의 컨퍼런스 콜이라고 함은 일단 우리가 실적은 어닝 서프라이즈가 잠정 실적에서 나고 확정 실적을 기다리고 있는 건 그럼 투자에 대한 무언가가 나올 그렇죠. 것이냐 앞으로의 계획일 텐데 그러면 이쪽에서도 결국엔 다 중첩되는 것이 그렇죠. 비메모리와 후공정 쪽. 맞아요. 그러면 여기서는 좀 대장격으로 오르는 종목들이 있는데 그 종목들보다는 덜 오른 쪽에서의 종목을 찾는 게 더 낫다라고 보시는 거네요. 왜냐면은 가격 부담이 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왜냐면은 이제 다음 주 들어가면 또 다른 이슈가 나올 수가 있거든요. 와, 리노공업이 10%까지 갔어요. 아까 한 제가 5, 6% 오르는 거 봤거든요. 확실히 후공정 쪽에서의 힘을 가져가네요. 가장 강한 건 여기 테스나고요. 네, 테스나 그렇죠. 같은 경우는 계속 사상 최대 초반부터 실적을 쓰고 있었으니까는 네. 원래 첫 스파트는 원래 테스나가 썼었던 게 맞았습니다. 네, 그러면은 테스나를 볼 게 아니라 덜 오른 쪽에서의 종목을 잠시 후에 꼽아주시나요?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제가. 네, 역시 이번 주의 핵심은 결국 비메모리 쪽이다. 비메모리가 지지난주였나요? 그때부터 한 번씩 좀 움직이기 시작했었는데. 지난주부터 좀 움직이기 시작했죠. 그렇죠. 이제 확실히 그 이슈가 나왔고 실적도 그렇고 지금 가격대에서 볼 수 있는 좀 결국 비메모리 쪽에 대한 관심이 이번 주 IT의 핵심이다라는 부분을 짚어주셨고요. 오늘 이쪽이 강하고 있기는 한데 사실 굉장히 변동성을 확대하는 쪽도 체크를 해봐야 되겠죠. 시장이 전체적으로 좋으려면 사실 이런 관련한 진단키트 코로나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사실 완화가 됐어야 되는데 이 안에서 결국에는 돌고 있다라는 거죠. 급등락을 반복을 하면서 빌 게이츠의 효과로 오늘 SK케미칼과 디스커버리 이쪽에서 움직이고 같은 CMO 업체들의 상승 반면에 신풍제약이 지난 금요일에 급락한 이후에 오늘도 결국 제약 약품 붙은 종목들의 급락을 이끌고 있어요. 이 불안한 상황에서 SK케미칼은 홀로 이렇게 간다라는 차별적인 흐름으로 봐야 돼요? 아니면 신풍제약과 같은 이 변동성을 무서워해야 되는 거예요? 일단 변동성이 맞죠. 당연히 네네. 맞고요. 일단 이 내용 중에서 CMO 먼저 말씀드릴게요. 네. 일단 그나마 해볼 만한 쪽이 CMO 쪽이라 말씀드리는데 CMO 같은 경우 위탁생산이잖아요. 네. 위탁생산 하는 거 같은 경우는 대장주가 바이넥스랑 ST팜 두 정도로 꼽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분들은 관심 종목이 없으시면 이 두 종목을 추가를 하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오늘 급등하는 캐모는 안 껴주시나요? 캐몬과 실적이 너무 약간 그 변동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지금은 좀 들어가기 좀 그렇고요. 네. 일단 그리고 신풍제약 얘기부터 할 텐데 네. 우리가 금요일 날 3시 15분인가요? 그죠? 15분, 17분 정도부터 오늘 아침 동시호가를 볼 때까지의 시장에서 코로나 치료제 및 기타 관련주를 보는 사람들의 생각은 신풍제약이 빠지기 때문에 다른 종목들도 같이 빠지지 않을까라는 일종의 우려 섞인 얘기를 했었습니다. 맞아요. 근데 막상 아침에 시장을 딱 열어보니까는 엔지캠 생명과학이 10% 갭을 떠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SK케미칼은 당연히 상한가고요. 그러면은 여기서 함의할 수 있는 점 같은 경우는
과거에 유동성이 없던 시장 같은 경우는 다 빠졌어요, 솔직히.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각자 도생하고 있다. 각 이슈별로 시장이 워낙 유동성이 세기 때문에 쏠릴 수가 있다라는 부분이죠. 그거 아니에요? 그 신풍제약이 움직일 때 같이 움직였던 제약이나 약품 붙었던 종목들은 신풍제약과 같이 흐름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급락이 나오는데 MG캠이나 SK케미칼은 이들과 그 흐름을 같이 하진 않았잖아요. 약물 효과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건 맞긴 맞는데 네. 예전에 제가 제약바이오 한참 좋아서 한미약품 그때 20% 빠질 때는 전 종목이 15%씩 빠졌었어요. 그때는 바이오주들이 다 우르르 같이 갈 그렇죠. 때였으니까. 또. 그러니까는 그냥 들으신 말씀의 결론은 뭐냐면은 각 개별 종목별로 이슈가 있고 각 약효별로 이슈가 있는 것들은 그 이슈가 끝나기 전까지는 깨지지 않는다라는 걸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 네. 그래서 제약바이오 쪽도 그렇게 크게 깨질 확률이 지금은 유동성 때문에 적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저는 예. 그걸 뭔가 가늠을 할 수가 없는 게 이슈가 있어서 급등을 하는데 이게 유동성 때문에 사실 SK케미칼도 증권사에서 이야기한 목표가보다 더 맞죠. 오버슈팅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바이오사이언스에 대한 이슈도 있고 오늘 빌 게이츠 쪽에서의 이슈도 있어서 이슈가 있는데 유동성으로 오버슈팅이 나오는 거면 이게 어느 정도까지로 이슈고 어느 정도가 유동성이 그 오버슈팅으로 봐야 되는지에 대한 가늠이 잘 안 서는 것 같아요. 일단 증권사 목표가의 평균 자산 높은 가격이 30만 원대였죠. 그래서 30만 원대 이상은 오버슈팅이라 보는 게 맞고요. 그 증권사의 목표가 결국에 기준인 그렇죠. 건가요? 그게 맞고 지금은 그렇더라도 추세 매매하는 게 맞습니다. 제가 지지난주에 신풍제약 같은 경우도 추세 깨지기 전까지 팔지 말자로 말씀드린 이유도 워낙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빠질만 하면 매수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 유동성의 힘을 우리가 관가하기는 힘들다. 네. 그리고 NG캠생명 같은 경우도 오늘 지금 상한가를 쳤는데 NG캠생명과 내용이 좀 틀려요. 그 렘데스비르 관련해서 코로나 치료제 두 번째 FDA 임상 나온 게 그 NG캠생명과 거의 처음이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오늘 증권사 레포트에 실리면서 강하게 상한가를 쳤는데 지금 이런 종목들이 계속 나오긴 나올 겁니다. 네. 근데 코로나 치료제가 이슈가 되면 될수록 되는 이유는 코로나 확진자 수가 증가되기 때문에 좀 더 그럴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코로나 확산 여부랑 괴를 같이 하긴 할 텐데 결론적으로는 신규로 들어가기 어렵죠. 지금 당연히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네. 그러더라도 빠져서 옆으로 횡보하고 있을 때는 일부분 정도는 그래도 포트에 작은 부분은 들어가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정리를 해볼게요. 신풍제약의 급락과 약품 제약의 이런 변동성에 있어서는 접근 금지. 갖고 계신 분들은 손절해요? 신풍제약이요. 신풍제약 필두로 한 그 같이 움직이는 치료제 관련주들. 저는 한두 번 정도는 좀 더 빠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반 신풍제약 말씀드리면은 15만 원 고점 찍고 지금 밀린 거거든요. 근데 제가 현장에서 경험적으로 매매를 해볼 때 고점 대비해서 반토막 가격 한 7만 5천에서 8만 원 사이 정도 될 텐데 거기서 두 달 정도 한 달에 두 달 횡보한 다음부터 오르기 시작했어요. 대부분 종목들이. 네. 삼성중공업 우선주도 그랬고 네, 네. 거의 시장에 새로 들어온다는 가격대 기준이 고점 대비해서 거의 50% 수준이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기간적으로도 그렇고 가격적으로도 그렇고 조금은 더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있으신 분들은 일단 아마 수익 중인 분도 있을 거고요. 위에서 물리신 분도 있을 텐데 밑에서 수익 중이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일부분 차익 실현을 하시고 다시 들어간다 하더라도 오히려 매매 측면이 나을 것 같습니다. 신풍제약은 그 기타 이제 관련한 종목들은 일단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고 SK케미칼은 분명 긍정적인 이슈이고 모멘텀이 있기는 하지만 지금 가격대는 부담이다. 부담이죠. 그래서 신규 매수는 좀 자제를 하고 갖고 계신 분들이 이제 보유 관점에서 그렇죠. 지켜보시는 전략. 오히려 신규 매수 관점으로 보려면 각자 도생이기 때문에 조금 더 모멘텀이 있는 엔지캠 생명과학이 지금이 아니라 지금 급등 이후 횡보하는 구간에서의 그렇죠. 관심을 가져보고 그리고 CMO 업체인 바이넥스와 ST팜을 중심으로 오히려 매매 관점으로는 현 시점에서 보는 것이 낫겠다라는 의견을 주신 만큼 이런 변동성 안에서 움직이는 종목들의 적절한 또 매매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래도 이번 주는 결국에는 IT 그리고 비메모리 쪽이 핵심이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으니까 매매해 볼 수 있는 오늘장 종목 픽은 뭘까요? 일단 비메모리 쪽에서 오르지 않은 쪽 AD 테크놀로지 종목 좀 말씀 좀 드려보려고 하고요. 네. AD 테크놀로지 기억을 해보시면 작년 말에서 올해 초까지 굉장히 인기가 있었던 비메모리의 대장주였습니다. 그러다가 4월 달까지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 강했었는데 갑자기 좀 밀려서 한동안 횡보를 했죠. 횡보를 했었던 이유는 다 잘 알고 계시는 유상증자.
유상증자가 한 400억에서 500억 정도 시설 자금용으로 시작을 한다 하니까 유상증자 때문에 주가가 지난주까지 갇혀 있었어요. 네. 근데 갇혀 있었는데 팁삼아 말씀을 좀 드리자면은 이것을 주식으로 얘기하는 오버행 이슈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오버행 이슈는 기관들이 이런 걸 알고 있으면은 오버행 이슈가 있는 종목은 사질 않습니다. 혹시 심지어 만약에 지금 공매도가 금지돼 있지만은 공매도가 있었을 시기에는 그땐 공매도를 치고요. 그래서 어찌됐든 지난주 24일 날, 지난주 금요일까지가 유상증자 물량이 나오는 마지막 시기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버행 이슈가 해소가 됐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다시 비메모리 반도체의 대장주로 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는 중이고 그 중간에 공시 보시면 최근에 시설자금 대출이라는 게 좀 나와요. 그게 350억 정도 나온 걸로 제가 확인을 했는데 이미 유상증자를 몇백억에 한 상황에서 시설자금 대출을 또 했어요. 네. 근데 재무제표 보시면은 A테크놀로지가 유보율이 1000%가 넘습니다. 현금이 굉장히 많은 회사가 오. 왜 굳이 시설자금 대출을 할까? 아마도 제가 예측하건대 추가 증설에 대한 부분이 어느 정도 예상이 되지 않을까라고 일단 주식 측면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어찌됐든 오버행 이슈가 해소가 됐기 때문에 지금 입장 비메모리가 가는 측면에서 봤을 때 오늘 테스나가 10% 이상 올라가 있으면 오르지 않은 다른 비메모리 쪽으로 찾을 수 있는 시장의 매기는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말씀 좀 드릴 수 있겠고요. 목표가는 전고점을 넘어서 35,000원까지, 그 손절가는 28,000원 제시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저희가 얘기하는 동안에도 시장의 상승분이 지금 절반가량 좀 축소가 됐어요. 0.5% 내외권에서 지금 중국 증시도 다소 좀 낙폭을 키우면서 0.4% 하락권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시장이 결국에는 이번 주는 좀 경계를 하면서 중립적인 흐름 속에서 많이 빠지지도 오르면 또 주춤한 이 경계감 반영하는 이 흐름이 지속될 것이다라고 보신 거죠. 일단 빠지면 매수가 맞고요. 근데 이 정도는 이렇게 빠진 건 아니잖아요. 그럼 마이너스가 돌아야죠. 빠지는 거. 아, 그렇죠, 그렇죠. 일단 시장이 고점 되면 좀 주춤해진 건 아쉽긴 하네요. 근데 결론적으로 굉장히 좀 무서워하실 필요는 없어요. 네. 지금은 그냥 이런 이슈가 있기 때문에 시장이 강하게 2,300원 이번 주 힘들다 이런 식으로 보는 거지 네. 빠질 때 매수는 맞습니다. 네. 그러네요. 장중에 계속 오르락 내리락 하는 변동이 있기는 하지만 일단 이번 주는 숨고르게 좀 지수 안에서 종목 대응 IT 쪽에서 또 AD 테크놀로지에 대한 관심 이야기해 주신 만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주의 세계 지금까지 유한타증권 부천지점 박현상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